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닛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권리락일이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 끝나고 나면은 유상증자 신주 그리고 무상증자 신주 이거 상장되는 거 이 부분만 좀 저희가 신경 쓰면 되고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일도 좀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공시 사례를 접해보면서 이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루닛 케이스처럼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유무상증자 케이스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의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무상증자 했던 기업 중에 디바이스라는 회사, 이 회사의 케이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월 10일 날 공시가 나왔었고 무상증자 공시가 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예요. 한 주당 몇 주를 더 무상으로 지급을 하느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으로 준다라고는 하지만은 회사에 숫자로 쌓여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이 발행하는 액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팔릴 때 가격의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아놓고 그 돈을 사용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좀 쌓여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과거에 주식을 좀 많이 발행했었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이 무상증자, 1:1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1:1 무상증자보다 주가가 공시가 딱 나오고 크게 반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1 무상증자보다는 1:2 무상증자가 주가 반응이 더 좋고요. 1:3 무상증자가 더 좋고, 최종적으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는 기업들은 저는 투자해서 좀 고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 디바이스라는 회사 공시 발표하고 1:1 무상증자를 4월 10일 날 공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은 4월 10일 날 주가가 고가가 14.43%, 이거 공시 나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1 무상증자도. 그리고 나서 저가가 1.95%까지 빠지고 종가는 7.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공시가 나오고 나면은.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 장비도 공급하는 회사라서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은 이 날짜만 한번 딱 보세요. 이 4월 10일 날 공시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 이후에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약간의 조정을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은 공시가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던 물량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그 이전에 무상증자 신주 받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 좀 생긴다. 그리고 나서 권리락일 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권리락일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공시에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벤자민과 같이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같이 유상증자 공부해 보셨던 분들, 권리락일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권리락일이 언젠지 알 수가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9일이면은 권리락일은 바로 전 영업일이죠. 4월 28일입니다. 휴일은 제외해야 돼요. 그러면은 4월 28일 바로 어제가 권리락일이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는 마이너스 0.05에서 시작하고 고가는 11.8%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6.7%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는 5.21%까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저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날 착시효과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이전에 보던 주가하고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월 28일이 권리락일이었는데 26,600원에서 끝났어요. 권리락일 기준 주가는 19,580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 전날 주가 보세요. 이랬던 주가가 만원대까지 빠져버리면 이거를 보고 들어오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루니 케이스에서도 권리락일은 변동성이 좀 클 예정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과거 사명이 노터스였어요. 이 회사가 22년도 5월 9일날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합니다. 한 주당 8주, 한 주당 8주를 더 주게 되니까 9주가 생겨나고 저는 9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9분의 1 가격으로 주가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착시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이렇게 무상증자 비율이 높게 되면은 이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느냐. 5월 9일이었습니다. 보세요. 29.76%까지 상승하고요. 종가 24.94%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죠. 이렇게 높은 비율로 무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맞다가 권리락일 날, 이때는 특이 케이스였죠. 이 권리락일이 5월 31일이었는데 상한가 가버립니다. 이때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91,600원까지 올라가다가 권리락일 전에 69,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주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이 권리락일인 줄 모르고 들어오는 돈들 분명히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케이스 정말 조심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랗게 무증 비율을 공시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려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43,950원,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후에도 4배가 넘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시 제자리 찾아버립니다. 6,670원까지도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못 들어갔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저희가 이런 이벤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최소한 루닛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뿐더러 루닛은 이러한 내용들 보는 것보다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루닛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면서, 지금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계하는 케이스. 주가 상승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사질까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매수, 이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한다라는 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너무 과한 무상증자 비율은 되려 좀 경계를 하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이 내용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루닛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병행을 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끼워서 같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 신주 청약하는 사람들의 신주 물량, 루닛 같은 경우는 100주 가지고 있으면 27주 신주 배정을 받게 되었죠. 그 27주가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2,100억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게 돼서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루닛의 홍보 자료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왔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루닛의 주요 거래처들이 어디죠? 바로 전 세계의 정부, 글로벌 빅파마,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는, 그리고 전 세계의 의료기관들이죠. 그러면은 B2G, B2B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루닛의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기간 구독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루닛의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면은 루닛이 신규 계약 체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회사가 돈 잘 벌고 있어요. 우리 재무 구조도 탄탄해요.
우리 회사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지갑이 좀 더 채워졌습니다. 곳간이 채워졌고, 그리고 올해 기준, 에비타 기준, 감가상각 전, 이자 비용 나가는 거 전, 그리고 세금 나가기 전 현금 창출 능력에 있어서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또 크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닛의 이번 유상증자는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성장 투자 전환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 AI 산업은 인허가와 임상 검증 기간이 길어서 자본 여력이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 해소는 대형 병원 계약 확대와 글로벌 제약사 협력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A라는 회사는 현금 여력도 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래요. 그런데 B라는 회사는 제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고, 그 다음 아직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제가 제품을 납품받아서 사용을 할까요? A를 선택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 여력이 좀 충분히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좀 튀는 편인데 그 무상증자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리고 권리락일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윗골이 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러니 루닛 케이스에서 무상증자 권리락 변동성은 좀 감안하자.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일 전에 좀 매수하려고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기사 내용에서는 루닛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때문에 현금 여력이 늘어나서 거래처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루닛 투자하시면서 제가 장중 브리핑해드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의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확인하시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차 검색만 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 화면에서 벤자민의 공식 포차 유튜브 채널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고 구독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지사항은 제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벤자민의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루닛은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의 매수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 이 종목들입니다. 제가 투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앱 설치하시면은 알림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뜹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제가 장중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컨텐츠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예요. 제가 열심히 리서치하고 정보 찾아본 다음 여러분들께 글을 올려드리는데 실질적인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월에 5만 원, 한 달에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제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문의 관련해서는 여기에 톡톡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하시고 톡톡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저 벤자민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보내져요. 결제도 네이버에서 하시는 거고요. 저하고 구독 문의 관련해서도 소통도 네이버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올려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